안녕하세요. 정치 커뮤니케이터 신박입니다. 뜨거운 난로에 한번 앉아본 고양이는 다시는 뜨거운 난로에 앉지 않는다. 대신 차가운 난로 위에도 다시는 앉지 않는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의 유명한 말입니다. 인간은 경험에서 배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교훈을 찾아내는지에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고양이처럼 뜨겁거나 차갑거나 무조건 난로를 피하자는 것은 안 되겠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오는 전쟁도 무조건 회피하려고만 해서 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트로. 이번 영상은 히틀러로 유명한 2차 대전에 대해 다루어 볼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히틀러 같은 악인을 막지 못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좀 달랐습니다. 2차 대전은 1차 대전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기 때문에 20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영국은 한 가지 교훈을 맹신했습니다. 전쟁은 절대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력을 감축해야 한다. 동맹으로 엮이는 것은 최대한 피하자.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이 교훈이 상대방이 어떤 성향을 가진 국가이건 그리고 어떤 인물이 지도자이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상대한 인물이 바로 히틀러라는 데 진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사적 비극은 우연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현상타파를 원했던 지도자가 가장 전쟁을 피해하고자 했던 영국 지도자인 네이빌 챔벌린 만났다는 것이죠. 피할 수 있었던 전쟁 2차 세계대전. 2차 대전은 피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갖췄다면 그럴 수 있었습니다. 첫째, 1차 대전의 역사적 교훈에 집착하지 않고, 둘째, 히틀러와 같은 현상타파적 지도자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했다면 가능했을 것입니다. 역사가 현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 시점에서도 2차 대전의 교훈은 동일합니다. 어떤 사건을 교훈으로 삼을 것인지, 그리고 중국과 중북 지도자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인지의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국가의 성향이란 요인을 가지고 2차 대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피할 수 있었던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에 주목해 볼 것입니다. 국가 성향을 통해 분석한 2차 세계대전. 국제정치학에서 국가 성향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현상타파 국가와 현상유지 국가입니다. 현상타파, 즉 수정주의 국가, 리비저니스트는 아직 자신이 확보하지 못한 가치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933년 집권한 뒤 유럽 전역을 지배하려고 했던 히틀러의 독일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현상유지 국가 스테이터스 쿼는 기존에 확보한 가치를 유지하려는 국가입니다. 현재 패권 체제에서 이미 패권이 된 미국이 자신이 패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현상유지 정책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현상타파 국가가 현상유지 국가의 가치를 빼앗으려 할 때 벌어집니다. 강대국 중에서 패권이 아닌 국가가 패권을 확보하려 도전하는 경우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준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랜덜 스웰러입니다. 그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국제관계와 안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랜덜 스웰러는 국가들의 성향과 국력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흥미롭게 설명해 줍니다. 그가 던지는 아이디어와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국제관계에서 전쟁은 크게 몇 국가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는 국가들을 동물로 비유했습니다. 현상유지를 원하는 패권 국가인 사자, 전쟁도 불사하는 현상타파 국가인 늑대, 그리고 전쟁까지 원하진 않지만 현상타파를 원하는 국가 여우, 그리고 무관심한 성향의 국가인 타조, 현상유지를 원하지만 전쟁을 피하고자 했던 비둘기. 이들 간의 관계가 전쟁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스웰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들을 어떤 동물에 대입해 설명했을까요? 그는 독일이 늑대 위치에 있었다고 보고 소련을 여우 위치에 두었습니다. 독일 히틀러는 전쟁을 해서라도 실제 유럽과 러시아까지 지배해서 게르만족의 천년 왕국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소련 스탈린은 폴란드까지 영역을 넓히고자 했지만 독일과의 전쟁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상타파를 원했던 두 나라는 결국 독소 불가침 조약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히틀러는 서유럽을 먼저 제패해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련과의 전쟁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스탈린은 폴란드를 차지해서 독일 침략에 대한 완충지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스탈린도 히틀러를 믿을 만큼 바보는 아니었죠. 1940년 삼국동맹을 체결한 무솔리니의 이탈리아와 쇼와 천황의 군국주의 일본은 자칼에 당합니다. 전쟁을 결판지을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하지만 현상타파를 주관하는 강국인 것이죠. 파시즘 3국과 스탈린 소련까지 4개 국가가 현상타파를 원하고 있었죠.
반면 서유럽에서 현상 유지를 원한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영국은 1938년 미네회담에서 체코를 양보할 때까지 전쟁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영국은 전쟁 없이 현상 유지만을 원한 비둘기에 해당합니다. 프랑스는 독일을 상대로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전쟁의 양태를 결정할 수 있는 극성을 이룰 정도의 강대국은 아니었죠. 그저 강국이었죠. 스웰러 비유에서는 호크, 매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현상 유지를 원했지만 현상 유지 국가는 2개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국가의 국력은 1939년에 독일을 막는 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견제가 가능했던 1935년부터 1938년까지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기회를 모두 놓쳤습니다. 국가의 수는 4대2, 국력에서도 독일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의 국력을 영국과 프랑스가 견제할 수 없었습니다. 견제할 수 있는 때를 놓쳤고 1938년 미넨 사태 이후에는 독일의 히틀러를 견제하려 해도 견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랜달스웰러는 언더밸런싱, 즉 과소균형이라고 했습니다. 나쁜 놈을 말릴 타이밍을 놓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된 것에는 미국의 성향도 한몫합니다. 당시 미국은 고립주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익으로 규정하자면 무관심한 국가로서 타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가정이 큰 의미는 없겠지만 만약 미국이 사자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현상 유지를 위해 전쟁도 불사하려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2차 대전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가진 미국이 유럽 문제에 손을 뗀 이상 독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국의 역사적 유추, 실패와 오만. 그럼 영국은 왜 히틀러를 막지 못했을까요? 영국은 1차 대전의 교훈을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영국은 1차 세계대전이 군사력 증강과 동맹의 강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경쟁과 동맹에 엮이는 것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군비 감축 프로그램인 15년 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군비를 감축하고 군대를 줄였습니다. 프랑스의 독일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 프랑스와의 동맹을 강화하는 대신 독일을 어느 정도 강화시켜 프랑스의 국력 상승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상징적 사건이 있습니다. 1936년 히틀러는 프랑스와 영국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라인란트에 22,000명의 병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대응을 우려해 실제로는 3,000명만이 라인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히틀러나 독일 군부는 프랑스군이 대응할 경우 즉각 후퇴하기로 했습니다. 히틀러는 실제 그 당시가 가장 두려운 시기였다고 회상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위기 상황에서 군대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영국과 협의하고 싶었죠. 하지만 영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프랑스 대표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히틀러의 찔러보기는 성공했습니다. 히틀러는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팽창 정책의 그린라이트를 받은 것이죠. 영국은 전쟁을 피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독일에 대해 프랑스가 과도하게 전쟁 배상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독일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독일의 현상 타파 정책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도 보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문제는 그 상대가 욕심의 끝이 없던 히틀러였다는 점입니다. 영국 수상 네이빌 챔벌린은 유화 정책의 화신으로 역사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챔벌린은 처칠을 제외한 다른 영국 정치인들이나 마찬가지로 독일 히틀러를 얕보았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착각과 오만이 문제였죠. 결국 히틀러를 집권 초반에 억제하지 못하고 2차 세계대전까지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히틀러의 집권과 팽창 과정을 봅시다. 히틀러는 1933년 독일인들의 열광적 지지 속에서 집권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상처받은 독일인들에게 강력한 독일 건설로 선물을 주었습니다. 1935년 베르사유 조약에 규정된 제약을 철폐했고 무장을 시작했습니다. 높은 실업률로 고통받는 젊은이들을 군대로 불러 모았고 민족주의로 철저하게 세뇌했습니다. 같은 게르만족의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200만 명의 독일인이 사는 체코를 합병해버렸습니다. 독일인들은 히틀러의 파시즘에 매료되었고 자신들이 지금 세계대전을 향해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들에게 특별한 이익이 없을 것으로 본 폴란드를 공격해 들어갔죠. 그런데 폴란드를 공격하자 프랑스와 영국이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정작 프랑스의 동맹국이자 지정학적으로 중요했던 체코를 넘겨달라고 할 때는 어땠습니까? 영국 체인벌린 총리와 프랑스 달라디에 대통령은 친히 미넨까지 날라와 동맹국 체코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체코를 넘겨주었습니다. 히틀러는 일관성 없는 영국과 프랑스의 선전포고를 이해하지 못했고 매우 화를 냈습니다. 나쁜 놈도 납득시키지 못하다니요.
2차 대전이 주는 의미. 2차 대전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상대를 보고 정책을 수립해야지 절대적인 평화 추구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1차 대전은 국가들이 전쟁까지 가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전쟁으로 말려 들어간 것입니다. 2차 대전은 전쟁을 하려는 의도를 가진 지도자에게 아니야, 넌 전쟁 안 해. 그러는 거 아니야. 라며 설득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두 전쟁이 주는 교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선 어떤 역사적 교훈이 타당할까요? 핵심은 중국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있습니다. 중국의 의도가 현상 타파인데 미국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국가 만들기 프로젝트 차원에서 다루게 된다면 어찌 될까요? 2차 대전의 망령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올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랜달 스웰러의 동물 비유로 다시 가보죠. 현재 중국은 현상 타파를 추구하는 강대국입니다. 관건은 전쟁을 불사할 것인지에 따라 늑대인지 여우인지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은 2049년 중국몽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이 시점까지는 대만 통일을 이루겠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만 문제를 두고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책이 과시용이나 내부 결속의 국내 정치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민족주의를 지나치게 강화하는 경우, 그리고 목표한 패권이 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재래식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결심하는 경우, 중국은 현재 여우의 위치에서 늑대의 위치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늑대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약소국이지만 군사력에서는 주변 국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북한은 언제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이 이들 국가에게 지원을 늘리는 건 역시 중국 성향이 늑대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 확인이 어려운 만큼 매우 신중한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겠죠. 결론, 앞서 본 고양이에게 뜨거운 난로의 기억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추운 겨울 난로를 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핵심은 역사에서 무엇을 해석할 것인지,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있습니다. 2차 대전은 자신이 상대하는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를 정확히 인식하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내는 것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아주 조금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늘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